실무 수행 평가입니다. 당사는 한 걸음 더라고 합니다. 기능성 운동화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개인 기업이라고 하고요. 회계 기간은 7기가 되겠습니다. 제시된 자료와 자료 설명을 참고해 가지고 수행 과제를 완성하고 평가 물음에 답해 주세요. 실무 수행 첫 번째입니다. 기초 정보 관리의 이해가 되겠고요. 첫 번째 문제는 거래처 등록이 되겠습니다. 카드에 대한 내용을 등록하라는 것 같습니다. 수행 과제 보시면 거래처를 등록해 주세요. 코드 번호 나와 있고요. 카드명 나와 있고요. 구분 나와 있고요. 카드 결제일을 입력하라고 합니다. 거래처 등록 메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래처 등록 메뉴 들어가서 네, 자료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해당 내용은 카드이기 때문에 카드 탭 쪽에다가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입력해 보죠. 네, 코드 번호는 99608이라고 합니다. 카드명은 구민카드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카드 번호 나와 있죠? 네, 5366-4897-0315-6580 엔터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고, 네, 구분은 매입 쪽 맞죠? 네, 0번 선택해 주시고요. 사용할 거니까 0번 선택해 주시면 되겠네요. 다시 눌러주신 다음에 카드 결제일 입력하라고 했죠? 네, 카드 결제일 여기다가 네, 10일이라고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거래처별 초기 2월 등록 및 수정입니다.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 가시면 되겠죠? 네, 수행과제 보시면 단기 차입금에 대해서 거래처별 초기 2월을 등록해 달라고 합니다. 거래처별로 잘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메뉴 가신 다음에 네,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 차입금 찾아주신 다음에 오른쪽에다가 입력해야 되는데 탭 버튼 눌러주시면 세부적인 사항으로 넘어가지게 됩니다. 탭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들어봐지죠. 네, 거래처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F2 버튼 눌러서 네,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첫 번째 거래처는 K뱅크가 되겠죠. 네, K뱅크 차입 쪽이고요. 만기 일자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네, 차입금 번호 안 나와 있죠. 네, 넘어가시고요. 네, 금액은 8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네, 제시된 자료가 이 정도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네, 또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네, 수협은행 만기 일자 입력하시고요. 네, 5월 30일 일자. 네, 금액은 4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차익이 항상 0이 나와야 되겠고요. 뒤로 돌아가려면 ESC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실무 수행 두 번째입니다. 거래자료 입력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이라고 되어 있고요. 수행 과제 먼저 보시면 거래자를 입력해 주세요. 분계를 코딩해 주세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합니다. 비용의 발생은 왼쪽 채변에 수수료 비용이라는 단어를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료 설명 보시면 오피스 365를 1년 사용권을 구매하고 대금은 9만 원은 삼성카드로 결제하였다. 신용카드군요. 네,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니고요. 네, 상품 구매한 거 아니죠? 네, 미지급금이라는 단어를 써주시면 되겠고 채무에 대해서 거래처 입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날짜는 1월 9일자로 코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메뉴 가신 다음에 네,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도록 하죠. 자, 날짜는 1월 9일자입니다. 1 엔터, 9 엔터. 왼쪽 먼저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왼쪽 채변에 네,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합니다. 네, 수수료 비용 900번대 아니고요. 800번대죠. 네, 800번대 위주로 나오죠. 네, 단기 매매 증권 할 때만 900번대가 될 것이고요. 네, 800번대입니다. 네, 9만 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오른쪽 대변 4번 오른쪽 대변 해 가지고 네, 미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 쓰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미지급금에 대해서 채무잖아요. 네, 거래처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삼성카드사한테 갚아야 될 의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코딩해 주시면 되겠죠. 2번 문제입니다. 통장 4번에 의한 거래 입력이 되겠고요. 거래자를 입력해 주세요. 분계를 코딩해 주세요. 날짜는 2월 10일자 같아요.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자료일은 새마을금고의 장기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다. 원금하고 이자 갚은 내용 같습니다. 원금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자도 나와 있네요. 네, 그거를 지급한 내역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 대변이 되겠죠.
보통예금 통장에서 요 금액이 빠져나갈 것이고요. 원금 갚습니다. 부채의 감소는 왼쪽 차변이 되겠죠. 장기 차입금이라는 계정 과목 쓰시면 되겠고요. 이자도 지급했잖아요. 비용의 발생은 왼쪽 차변에 이자 비용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채무에 대해서 거래처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통장에 대해서도 거래처 입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날짜는 2월 10일자가 되겠습니다. 날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2월 10일자가 될 것이고요. 왼쪽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네, 장기 차입금이 사라집니다. 부채의 감소는 왼쪽 차변이죠. 1,000만 원이 될 것이고요. 왼쪽 차변에 이자도 줘야 되겠죠. 돈 빌렸으니까 네, 이자 비용이 될 것입니다. 32만 원. 4번 오른쪽 대변에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채무에 대해서 거래처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새마을금고한테 갚아야 될 돈이었었고요. 그리고 통장에 대해서도 거래처 입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기업은행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재고자산 매입거래라고 되어 있고요. 거래자를 입력해주세요. 분계를 코딩해주세요. 날짜는 3월 12일자가 될 것이고요. 네, 올킥스에서 상품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판매용 물건이 생겨났습니다. 자산의 증가는 왼쪽 차변에 상품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금액은 뭘로 지급했나? 5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합니다.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 대변이고요. 네, 잔액은 외상으로 했다. 외상으로 물건 구매한 거네요. 주된 영업 활동이니까 외상 매입금이라는 단어 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채무에 대해서 거래처 반드시 입력해야 되겠습니다. 날짜는 3월 12일자입니다. 날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3월 12일자가 될 것이고요. 왼쪽 차변부터 입력하겠습니다. 판매용 물건이 생겨났습니다. 상품이 되겠고요. 오른쪽 대변에 현금으로 500만 원 지급했고 오른쪽 대변에 외상으로 물건 구매했습니다. 이렇게 코딩해 주시면 되겠고요. 채무에 대해서 거래처 입력해 주셔야죠. 네, 이렇게 코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기타 일반 거래라고 되어 있고요. 수행과제 거래자를 입력해주세요. 분계를 코딩해주세요. 4월 20일자가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삼정빌딩과 사무실 임대차를 재계약했다고 합니다. 임차 보증금을 우리 회사가 빌리는 입장인가 봐요. 세입자 입장이죠. 임차 보증금을 인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린 것이죠. 임차 보증금 인상액을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했다.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 대변이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빌리는 거에 대한 보증금 단어 이름 임차 보증금이라는 단어를 쓰시면 되겠네요. 통장에 대해서 거래처 입력해 주셔야 되겠고요. 네, 채권에 대해서도 당연히 입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보증금 줬으니까 나중에 나올 때 보증금을 받을 권리 채권 쪽에 속하게 됩니다. 날짜는 4월 20일자가 되겠습니다. 4월 20일자고요. 왼쪽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빌리는 거에 대한 보증금입니다. 임차 보증금이 되겠죠. 오른쪽 대변에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네, 채권에 대해서 거래처 삼정 빌딩이 될 것이고요. 네, 통장에 대해서도 거래처 국민은행 보통이 될 것입니다. 네, 5번 문제입니다. 통장 사본에 의한 거래 입력이 되어 있고요. 거래자를 입력해주세요. 분계를 코딩해 주세요. 네, 우리카드 4월 사용분 결제 대금이 통장에서 이체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보통예금 통장에서 오른쪽 대변에 돈이 빠져나가겠죠. 네, 그리고 카드값 갚았습니다. 미지급금이 사라지겠네요. 부채의 감소는 왼쪽 차변이 될 것입니다. 미지급금 해가지고 이렇게 코딩해 주시면 되겠죠. 채무에 대해서 거래처, 네, 우리카드, 통장에 대해서도 우리은행 해가지고 코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날짜는 5월 25일자가 될 것입니다. 날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5월 25일자가 될 것이고요. 왼쪽 차변부터 입력하겠습니다. 부채의 감소는 왼쪽 차변이 되겠죠. 미지급금 오른쪽 대변에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네, 이렇게 코딩해 주시면 되겠고 채무에 대해서 거래처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네, 우리카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네, 통장은 우리은행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우리은행 보통예금 통장이 되겠죠.
6번 문제입니다. 기타 일반 거래, 거래자를 입력해 주세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라고 합니다. 비용의 발생은 왼쪽 차변에 복리후생비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 대변에 현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우리 회사 직원을 위해서 썼습니다. 단어 이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라고 합니다. 5월 30일자로 코딩해 주시면 되겠죠. 날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5월 30일자가 될 것이고요. 왼쪽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네, 회사 직원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복리후생비고요. 800번대 코딩해 주시면 되겠죠. 네, 오른쪽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20만원 이렇게 코딩해 주시면 되겠네요. 7번 문제입니다. 기타 일반 거래, 거래자를 입력해 주세요. 공제액 합계는 예수금으로 처리하래요. 급여 지급하는 문제 같습니다. 영업팀, 구매팀 각각 사원들이 있는데 마동석 씨는 590만 원 급여를 줘야 되겠고요. 김태리 씨는 320만 원 줘야 되겠네요. 어찌 됐든 우리 회사 입장에서 910만 원 줘야 됩니다. 비용의 발생은 왼쪽 차변입니다. 급여라는 단어로 910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공제액, 소득세, 건강보험료 합계 해가지고 네, 110만 원만큼을 떼고 주겠죠. 그렇죠? 910만 원 다 주지 않고요. 110만 원을 뗀 나머지 금액만 주겠죠. 그렇죠. 예수금 해가지고 110만 원 이렇게 써주시고요.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보통 예금 통장에서 80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통장에다가도 거래처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날짜는 6월 25일자가 되겠습니다. 날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6월 25일자고요. 왼쪽 차변에 급여,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 처리 맞죠? 네, 비용 단어입니다. 네, 910만 원이 될 것이고요. 네, 910만 원 다 주면 안 됩니다. 네, 사장님이 근로자를 대신해서 떼어 놓습니다. 예수금 해가지고 110만 원 떼어 놓고요. 오른쪽 대변에 보통 예금 통장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800만 원. 통장에 대해서 거래처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기타 일반 거래라고 되어 있고요. 거래자를 입력해주세요. fun계를 코딩해주세요.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라고 합니다. 비용의 발생은 왼쪽 차변 여비교통비 12,600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료 설명 보시면 출장할 때 고속도로 통행료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합니다. 현금이 빠져나갑니다.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 대변이 되겠죠. 출장, 교통을 위한 지출, 네, 여비교통비라는 단어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날짜는 네, 7월 8일자가 될 것입니다. 네, 날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7월 8일자가 될 것이고요. 왼쪽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왼쪽 차변에 여비교통비, 출장, 교통을 위한 지출이 되겠죠. 오른쪽 대변에 현금 해가지고 이렇게 코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무수행 세 번째 전표 수정입니다. 입력자료 수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수행까지 보시면 거래 자료를 확인하고 올바르게 수정해 주세요. 전에 있던 담당자가 뭔가 잘못 입력한 것 같습니다. 날짜는 8월 12일자고요. 일단 8월 12일자 한번 가보도록 하죠. 네, 일반 전표 입력에서 8월 12일자로 일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모품비라고 이렇게 코딩이 되어 있네요. 내용 살펴봅시다. 8월 12일자 거래처 창립 기념일 축하를 위해서 화환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거래처를 위해서 썼네요. 그렇죠? 네, 접대비, 업무 추진비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현금으로 구입했다고 합니다. 현금이 빠져나갈 것입니다. 계정 과목 이름이 다르죠. 그쵸? 소모품비가 아니라 네, 업무 추진비로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출금 전표 써놨고요. 네, 요것만 바꿔주시면 되겠죠? 네, 계정 과목만 좀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F2 눌러가지고 네, 업무 추진비 800번대 이렇게 코딩을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번 문제입니다. 입력자료 수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거래자료를 수정해 주세요. 날짜는 9월 12일자가 될 것입니다. 일단 날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9월 12일자가 될 것이고요. 요 내용이 틀린 것 같습니다. 외상값 갚은 것 같은데 이렇게 코딩된 거 보니까 내용 살펴봅시다. 아디다스에서 상품을 구입하기로 하고 약속만 한 거죠. 구입한 거 아닙니다. 계약만 진행한 거죠. 어떻게 보면 계약금을 네,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한 내역이다.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 대변이 될 것이고요. 계약금을 먼저 지급한 거죠. 계약금을 먼저 지급했다. 단어 이름 선금
선급금이라는 단어를 쓰셔야 되겠네요. 외상가 갚은 거 아니죠. 그쵸? 네, 선급금이라고 계정 과목 이름을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상매입금 아니죠. 외상매입금을 바꿔줍시다. F2 눌러가지고 계약금을 먼저 지급했다. 선급금으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급금은 채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네, 거래처 입력해야 되겠고요. 네, 통장에 대해서도 거래처 잘 입력되어 있습니다. 실무 수행 네 번째 결산입니다. 수행 과제 보시면 수동 결산 또는 자동 결산 메뉴를 이용해서 결산을 완료해 주세요. 자료 설명 1번입니다. 1%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고 있다. 자동으로 풀 수가 있겠네요. 물론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2번 보시면 기말 상품 재고액은 525만 원이다. 자동으로 풀 수 있죠. 결산 자료 입력해서 풀 수 있습니다. 둘 다 자동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동으로 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결산자료 입력 메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메뉴 들어가신 다음에 자동으로 분계 처리해주는 메뉴 결산자료 입력 들어갑시다. 엔터 1월부터 12월까지 마감을 할 것이에요. 네,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료 설명 1번 대손 충당금 먼저 설정할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 뭐 대손 삼각 버튼이 없습니다. 전산회계 시험에서는 대손 삼각 버튼이 있었거든요. K랩이라는 프로그램에서는. 근데 더전 프로그램에서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계산해 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학계잔액 시산표도 같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전체 메뉴 가신 다음에 학계잔액 시산표 메뉴 가도록 할게요. 네, 엔터 12월 31일 기준으로 받을 어음인가요? 외상매출금인가요? 외상매출금 잔액에 대해서 외상매출금 잔액이 지금 288,000,000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퍼센트 떼일 것 같다? 1% 떼일 것 같다고 합니다. 288,000 곱하기 0.01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떼일 걸로 예상을 해가지고 충전해 놓은 게 있을 겁니다. 대손충당금 해가지고 네, 2440 네, 000이 있죠. 네,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이렇게 충전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4만 원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다시 한번 결산자료 입력 메뉴 들어가서요. 판매비와 관리비 밑으로 좀 내려가 보시면 대손삼각 버튼이 있을 거예요.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충전해 놓으려고 합니다. 방금 전에 계산한 금액 440 플러스 엔터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네, 전표 추가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죠. 근데 자료 설명 2번도 결산자료 입력이기 때문에 같이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말 상품 재고액은 525만 원이라고 합니다. 맨 위로 올라가서 기말 상품 재고액 입력해 주시면 상품 매출 원가가 자동적으로 계산이 될 겁니다. 5250 플러스 엔터. 그러면 매출 원가가 계산이 되고요. 방금 전에 입력한 거 두 건에 대해서 네, 분계 처리해야 되겠죠. 네, 전표 추가 버튼 눌러주시고 네, 분계를 코딩해 드릴까요? 예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죠. 네,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서 네, 12월 31일자로 가시면 상품 매출 원가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분계 코딩이 되었고요. 네, 그리고 대손 충당금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분계 코딩이 되었습니다. 수행과제 2번입니다. 마감해 주셔야 되겠죠. 손익계산서 먼저 마감하시고 재무상태표 순서대로 마감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서 할 때 손익대체 분계를 반드시 수행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전체 메뉴 가신 다음에 네, 손익계산서 메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터 눌러주신 다음에 이번 연도에 대한 매출액이 계산이 됐고요. 매출 원가를 빼가지고 마진이 나왔죠.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가지고 영업이익이 나왔고요. 영업의 수익 더해가지고 영업의 비용이 나왔습니다. 맨 마지막에 당기순이익까지 나와 있고요. 요거를 손익대체 분계를 처리해 주셔야 되겠죠. 자본 쪽에 쏙 반영해 주셔야 되겠죠. 그쵸? 네, 기능모음 쪽 들어가신 다음에 네, 추가 버튼 눌러주시면 손익대체 분계가 완성이 됐고요. 네, 일반 전표 입력에 조회 버튼, 새로 고침 버튼 다시 눌러주시면 대차 해가지고 손익 대체 분계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자본 쪽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재무상태표 메뉴 가시면 되겠죠? 네, 재무상태표 메뉴 들어가서 엔터 눌러주시고 이번 연도에 대한 거 맨 밑으로 내려가시면 당기순이익이 불러와졌고요. 네, 사장님의 몫이 늘어났습니다. 자본 쪽이 쏙 늘어났습니다. 네, 여기까지 처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평가 문제 11번 문제입니다. 거래처 등록을 조회하라고 합니다. 네, 거래처 등록 메뉴 들어가도록 하죠. 네, 거래처 등록 메뉴 들어가서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습니다. 1번 롯데카드를 물어봤죠. 카드 탭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네, 롯데카드 찍어 보신 다음에 매출카드이다. 매출카드 맞죠? 네, 맞는 표현이고요. 2번 보기 보시면 매출카드는 2개이다. 매출카드는 2개가 맞죠? 하나, 2개 맞고요. 매입카드는 5개이다.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겠죠?
네, 맞는 표현이 되겠죠. 국민카드의 결제일은 국민카드 찍어주신 다음에 결제일은 10일이죠. 그쵸? 25일이 아니죠? 네, 3번이 틀렸습니다. 신한카드의 결제 계좌는 신한은행이다. 신한카드 찍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결제 계좌도 나와 있죠? 네, 신한은행 맞습니다. 평가 문제 12번 문제입니다. 예적금 현황을 조회해 달라고 합니다. 예적금 현황 메뉴 들어가도록 하죠. 전체 메뉴 들어가서 예적금 현황 메뉴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2월 말일자 기준으로 찾아보라고 합니다.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네, 기업은행 보통 잔액 확인해 주시고 네, 신한은행 확인해 주시고 우리은행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민은행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네, 정답은 1번이 될 것입니다. 평가 문제 13번 문제입니다. 거래처 원장 조회해 달라고 합니다. 네, 전체 메뉴 들어가신 다음에 네, 거래처 원장 메뉴 들어가시면 되겠죠. 12월 말일자입니다. 12월 31일자, 12월 31일자 계정 과목은 단기 차입금이라고 합니다. 단기 차입금 해가지고 260번 엔터 이렇게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협은행 잔액 확인하라고 합니다. K뱅크 잔액 확인하라고 하고요. 새마을금고 잔액, 그 다음에 수협은행 잔액. 정답은 2번이 될 것이죠.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이 될 것입니다. 평가 문제 14번 문제입니다. 거래처 원장 조회하라고 하고요. 12월 말일자로 삼성카드의 미지급금 잔액을 물어봤습니다. 거래처 원장 들어왔고요. 계정 과목 이름 바꿔줘야 되겠죠. 그쵸? 네, 미지급금으로 바꿔주시고요. 엔터 다 눌러주시면 되겠고 삼성카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카드의 잔액 여기 있죠? 네, 2484000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될 것입니다. 평가 문제 15번 문제입니다. 거래처 원장 조회하라고 하고요. 12월 말일자로 외상매입금 잔액을 물어봤습니다. 계정 과목 바꿔주셔야 되겠네요. 외상매입금 엔터 눌러주신 다음에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를 물어봤습니다. 슈즈뱅크 확인해 주시고요. 피크슈즈 여기가 더 크네요. 올킥스 가장 크죠. 그쵸? 정답은 3번. 태원상사는 좀 작네요. 그쵸? 네, 정답은 3번이 될 것입니다. 평가 문제 16번 문제입니다. 현금 출납장을 조회해 달라고 합니다. 전체 메뉴 가신 다음에 네, 현금 출납장 메뉴 들어가시면 되겠죠. 8월 말일자입니다. 8 엔터 8월 31일자인가? 8월 31일자 한번 가보죠. 8월 31일자 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잔액을 물어봤습니다. 현금의 잔액, 8월 31일자, 8월 31일자고요. 요거 하시면 안 되죠. 그쵸? 요거는 전일 2월입니다. 8월 30일자 얘기하는 거죠. 8월 31일자 기준으로는 요거죠. 그쵸? 네, 78550-5000이 될 것입니다. 78550-5000이 될 것입니다. 평가 문제 17번 문제입니다. 일개표, 월개표를 조회해달라고 합니다. 전체 메뉴 가신 다음에 네, 일개표, 월개표 메뉴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4월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월 1일부터 4월 31일까지, 30일까지군요. 네, 30일까지. 임차 보증금의 증가액을 물어봤습니다. 임차 보증금이고요. 네, 요 금액만큼 증가가 된 거죠. 자산의 증가, 네, 6천만 원이 될 것입니다. 평가 문제 18번 문제입니다. 일개표, 월개표 조회해달라고 하고요. 8월 중이라고 되어 있죠. 날짜 바꿔주셔야 되겠네요. 날짜는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가 될 것이고요. 업무 추진비 발생액은 얼마인가? 밑으로 내려가시면 판매비와 관리비에 업무 추진비 나와 있고요. 비용의 발생은 왼쪽 차량이죠. 45만 원이 정답이 될 것이네요. 평가 문제 19번 문제입니다. 총계정 원장을 조회해 달라고 합니다. 전체 메뉴 가신 다음에 총계정 원장 메뉴 들어가시면 되겠죠. 네, 146번 상품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매입한 금액이 가장 많은 달은 언제인가 라고 되어 있죠. 구입했으면 자산의 증가죠. 왼쪽 차변을 보시면 되겠네요. 3월 달 거 확인, 4월 달 거 확인, 5월 달 거 확인, 6월 달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네, 3월 달이 가장 많은 달이 되겠죠. 정답은 1번이 될 것입니다. 평가 문제 20번 문제입니다. 분계장을 조회해 달라고 합니다. 전체 메뉴 가신 다음에 네, 분계장 찾아주시면 되겠죠. 4월 한 달 동안이죠. 네, 4월 1일부터 4월 30일 동안 전표는 1번을 선택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선택은 3번 대체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선택해 주신 다음에 건수는 몇 건인가? 건수 여기 나와 있죠? 19건이 되겠습니다. 평가 문제 21번 문제입니다. 손익 계산서를 조회해 달라고 합니다. 네, 전체 메뉴 가신 다음에 손익 계산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에 발생한 거 물어봤으니까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네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되겠고요. 판매비와 관리비 단어별로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습니다. 급여 금액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복리후생비 확인. 그 다음에 광고 선전비는 좀 내려야 될 것 같아요. 광고 선전비 530만원. 그리고 수수료 비용은 331만원이 되겠죠. 네, 4번이 틀렸습니다. 평가 문제 22번 문제입니다. 손익계산서 조회해달라고 하고요. 상품 매출 원가 물어봤습니다. 맨 위로 올라가신 다음에 상품 매출 원가 368645000이 될 것입니다. 평가 문제 23번 문제입니다. 손익계산서 조회해달라고 하고요.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 중 여비교통비 찾아달라고 합니다. 여비교통비를 물어봤고요. 전기 대비해서 얼마가 증가했느냐? 작년도에는 100만 원이었죠. 그리고 이번 연도에는 133만 7,200원이 될 것이고요. 요 금액이 얼마가 증가가 되었느냐. 여기서 여기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337200이 될 것이네요. 평가 문제 24번 문제입니다. 손익계산서 조회해달라고 하고요. 영업의 비용을 물어봤습니다. 단기에 대한 거 영업의 비용 1021800이 될 것입니다. 평가 문제 25번 문제입니다. 재무상태표 조회해달라고 합니다. 전체 메뉴 가신 다음에 재무상태표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12월 말일자라고 합니다. 보통예금의 잔액을 물어봤습니다. 보통예금 자산이죠. 238280390이 될 것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죠. 평가 문제 26번 문제입니다. 외상매출금의 잔고금액을 물어봤습니다. 외상매출금 요거 아니죠. 그렇죠? 여기서 이거 뺀 거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뺀 요 금액이 장부 금액이 되겠죠. 285120000이 될 것입니다. 평가 문제 27번 문제입니다. 각각의 계정 과목별로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단기 대여금은 자산이죠. 네, 6천만 원이 될 것이고요. 미수 수익도 자산이죠. 네, 60만 원이 될 것이고요. 네, 미수금도 자산이죠. 네, 1100000 맞네요. 선급금도 자산입니다. 420만 원이 되겠죠. 네, 따라서 정답은 옳지 않은 것, 정답 4번이 될 것입니다. 평가 문제 28번 문제입니다. 미지급금의 잔액을 물어봤습니다. 부채 쪽이니까 밑으로 내려가지고요. 3657600이 될 것입니다. 평가 문제 29번 문제입니다. 예수금의 잔액을 물어봤습니다. 5639880이 될 것입니다. 평가 문제 30번 문제입니다. 재무상태표 조회하고요. 자본금을 물어봤습니다. 438 079120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될 것입니다. 평가 문제 회계정보 분석입니다. 31번 문제는 재무상태표를 조회해달라고 하고요. 네, 전기의 유동자산, 전기의 유동부채를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쵸? 네, 재무상태표 메뉴 들어와져 있고요. 전기 거 물어봤습니다. 유동자산은 맨 위쪽에 있겠죠. 네, 35719000이 될 것이고요. 유동부채는 아래쪽에 있겠죠. 유동부채 5650000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정답은 3번이 될 것입니다. 평가 문제 32번 문제입니다. 손익계산서 조회해달라고 합니다. 전기의 당기순이익, 전기의 매출액 찾아주신 다음에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손익계산서 메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기 거 물어보고 있고요. 당기순이익은 맨 아래쪽에 있죠. 네, 당기순이익 요 금액 111520000이 될 것이고요. 매출액은 맨 위에 있죠. 매출액은 196000000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정답은 1번이 될 것입니다.